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나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인당 10만 원씩 승소했습니다. 자, 소송 대리인 김대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심에서 몇 명 소송 대리하신 거예요? 최초 105명이 시작했는데요. 105? 왜 105예요? 처음에 탄핵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아, 국회의원에 국민의힘. 의해서 국민의힘 을사 105적이라고 을사 105죠. 그래서 105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절차상에 약간 중복이 한 분이 중복이 있어서 최종 104명 104명. 됐습니다. 104명 10만 원. 근데 104명에 대해서 인정했으면 204명, 504명, 1004명 혹은 1004명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5천만 명도 가능하죠. 5천만 명. 5천만 명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5조. 5조입니다. 5조 그건 불가능하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10,000명 추가 모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10,000명. 10,000명 이미 모집되어 있고요. 아, 10,000명 이미 모집됐어요? 예. 그리고 다양하게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뭐 각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다양한 형태. 10,000명, 아니 나도 하고 싶어. 뒤늦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언론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군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 이런 소송이 여러 군데 있구나. 그 중에서 그 김대일 변호사님이 대리한 이 재판이 처음으로 나온 그렇습니다. 판결이에요. 예. 최초로 소를 제기했고 최초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다 붙어야지. 이제 이 사건에서 원고로 더 이상 추가가 될 수는 없고요. 아, 여기서는 안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명은 모으셨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한 명이 소송을 한 명이 제기해도 되고 10명이 제기해도 되고 네. 100명을 모아서 해도 되고 1000명을 모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모아서 10,000명, 20,000명을 모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0명, 20명, 1명이 제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전부를 방어해야 되거든요. 피고 측 입장에서 보면 소송이 10,000개가 생기는 거죠. 한 명씩 10,000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10,000명을 한 번에 모아 소송하는 것보다 10,000명이 개별 소송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불씨를 당긴다는 의미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네. 이제는 사실은 저희 예상보다 승소 판결도 매우 빠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소송의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판결도 신속하게 나오고 원래대로라면 내란죄 재판 같은 것도 다 끝나고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 소송의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무대응하고 불출석하고 해서 바로 승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무대응을 했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사실은 계엄의 불법성은 명백하고 네. 그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도 우리 명백하고. 불면의 밤 보냈죠 실제로. 정치적 피해 크게 봤어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크게 있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지금 10,000명을 모아뒀다는 건 그러면은 그 10,000명을 개별 소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보다 빨리 네. 판결이 나와서 이제 그 10,000명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냐,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연구 중이시고. 10,000명을 쓰려면 소장에다가 10,000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 외에도 이제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각지에서 각계 각층에서 반드시 또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각자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소 났고 그 논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대전 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모아서 할 거야.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고. 판결문도 공개되니까요. 부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고 숫자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명을 이미 모으셨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소송인단을 모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 예, 거기 연락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일 변호사님은 이미 10,000명이 모여 있다. 그렇습니다. 예. 10,000명 더 모을 생각은 없어요?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이미 텐데요. 10,000명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 소송은 법무법인 도시하고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 이웃수에서 공동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법무법인 도시의 대표 변호사가 이금규 변호사입니다. 아하.
저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회 대리인단으로 참여했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원 소추인단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최혜병 특검의 특검으로 돼 있어서 신분이 공무원이라 법무부인 도시의 대표 변호사에서 좀 빠지고 소송 판결 나기 전에 소송 대리인에서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신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네. 법무부인 도시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신분증 그렇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임규대 변호사가 사실은 12상 계엄 선고되자마자 국회로 바로 갔었고요. 마지막 그 국회 소추인단의 최종 최후 진술을 보시면 내 아들도 군에 있는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까봐 두려웠다. 윤석열이 지금도 대통령으로 있어서 나는 아직도 두렵다. 여의도에 있는 헬기 김구 선생님이 타고 온 헬기를 보고 누군가는 세우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왔고 누군가는 부수려왔다. 그 최후 진술을 했던 변호사가 이금규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재산 신고한 게 6억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총액 79억 9천 했는데 그 대부분은 그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고 예. 그러면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6억대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실은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면 네, 법리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사례에서 추징금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으로 넘어갈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별개 인격체고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제가 아니라 부부 별산제거든요. 그런데 향후의 수사 결과에서 김건희 씨가 만약에 내 계엄에 관여했다면 그러면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럼 되죠. 그렇습니다. 중요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 내란 가담자들 벌써 지금 상당수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주요 종사자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계엄에 참가하지 않은 계엄 해제 의결에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과연 책임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여당 원내대표 예. 이런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예. 그 논리가 우리 형법에 부작위범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범죄를 어떤 행위, 적극적인 자기를 하는데 뭘 안 해서 아무거를 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는다. 경찰이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고 구하지 않는다. 수영장에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조하지 않는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그렇죠.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수호할 의무의 관점에서 보면 계엄이 불법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국회의원이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데 계엄 해제를 안 했어?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부작위로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것도 좋고요. 저는 특히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나와서 김건희 씨에게도 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해지면 예. 참 좋겠네요. 그것이 제가 이번에 보는 그 민사 사건의 가장 큰 의미인데요. 네. 저희가 통상은 정치적 책임, 헌재에서 파면시키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는 건데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네. 그거 외에 형사 책임은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면 사면이 사면은 되기도 맞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되게 허탈한데 이번 민사소송의 책임은 국민이 채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돈을 뺏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맞아요. 특히 이런 양반들은 돈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축제로 축제된 재산을 국민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되게 쇼킹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23억만이라도 걷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은. 이걸로 해가지고 걷으면 되겠네. 정부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섭죠. 정부가 그러면 가담한 사람들 전부가 전부가 전부 연대 책임. 예를 들어 한 명이 누구를 폭행한 거하고 10명이 누구를 폭행했다. 그러면 10명이 전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전부 파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좋은데. 사실은 엄청난 것이요. 근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파산 면책도 안 됩니다. 면책도 안 됩니다. 파산은 되는데 면책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파산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파산자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민사소송이 사실은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궁극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범죄 수익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범죄 수익으로 짐작하는 것들이 있죠. 예. 이거는 범죄 수익 같은데. 예. 근데 그 범죄 수익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피해를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예. 어떤 재산이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죠. 심지어는 자동차, 냉장고, 주택, 예금, 주식 목걸이, 전부 다. 목걸이. 아주 좋습니다. 자, 김대일 변호사님. 저희가 중간중간에 진행사항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대일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